네, 여러분은 지금 새로워진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25분경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일장을 분석해서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전일장, 오늘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오프닝 벨 반가운 분입니다. 유튜버 청기가인님 현재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내외 경제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잘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내외경제 방송 제 2달 전까지 쭉 했는데 또 새롭게 변경된 코너에서 또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좋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전일장, 오늘장이니까 아무래도 지난주 증시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증시 전반적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증권시장에 약 3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우리 네. 주식이 보면 올라갈 때도 항상 이유가 있고 내려갈 때도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는 저는 유기치다, 생물이다 보이는데 큰 대제는 이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빠질 때 됐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각종 이제 이유가 붙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유가 상승이나 각종 이유가 붙는데 사실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많이 올랐던 거 아주 유사하고 지금 조정도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종합주가지수가 전저점을 지지하나 안 하나 읽어봐야 되고 지금 장은 뭐다? 2020년 1월 장과 3월 장 같은지 2008년 서브프라임의 어떤 하락에서 벗어나는 장과 같은지 이거 꼭 지켜봐야 되고요. 지난주에 또 강론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시장 항상 빠져도 올라가는 업종과 테마주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역시 발빠르게 뭐가 많이 움직였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리스크 때문에 가스 관련주라 유가 관련주, 그다음에 자원 관련주, 곡물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선언 때문에 윤석열도 올라갔고 CBDC, 코로나 치료제 신풍제약, 김정주의 비보 소식에 따라 넥슨 GT, 간암 치료제 박살바이오 등이 강한 상승을 준 한 주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보다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난주 증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이슈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테마에 있어서는 시장을 덮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뭐 조선주와 여행주, 항공주, 어떤 약간은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했고요. 중공업주, 원전 관련주도 조금은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개별주로는 GSE와 원전주의 보성파워텍, 그리고 로봇주의 로보로보, 여기에 뭐 단일화 선언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조금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고 고요. 신풍제약과 그리고 넥슨GT, 박셀바이오까지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또 다양한 이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증시, 어쨌든 글로벌 증시 내림세 속에서 우리 시장도 오늘 1%대 낙폭 가져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주 현재 지금 오늘 장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개장이야 유럽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질 수가 있다. 제가 뭐 내일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이고요. 당연한 결과고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주식 경력이 약 5년 이상이면 다들 예상을 했지 않나 이래 보이고요. 이번 주에 꼭 보셔야 될 이슈는 그거예요. 로봇 관련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원전 관련 이슈, 그다음 세 번째가 헬스케어 관련 이슈.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로봇 관련 이슈와 바이오 관련 이슈들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원전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본 2022년 국제 로봇전이죠. 9일날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이 관련 일정이 뭐냐면 결국에 로봇로봇과 로보티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로봇로봇 차트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하락장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던 대장주예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괜찮아 보이는 대장주고요. 두 번째가 로보티즈예요. 로보티즈는 먼저 움직이고 조정이 먼저 나온 건데 좀 비교적 안전한 종목은 로보티즈. 가격은 25,000원대 오면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게 로봇 관련 이슈고요. 두 번째 이제 3월 10일 날, 9일 날 다음에 있을 메디컬 코리아 2022예요. 이때 꼭 보셔야 될 게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저는 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ABL 바이오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먼저 장대 약복 이후에 지금 5일선 살짝 아래 끝라인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좋다. 27,900원부터 27,000원이면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우리 시청자님 꼭 보셔야 될 게 원전 관련주인데요. 다가오는 20대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될 건지 이재명 후보가 될 건지는 모르지만 탈원전이에요. 19대는 탈원전이었다고 그러면 다시 지금 뭐예요? 복귀거든요. 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전 관련 보면 가장 최근에 먼저 올라간 것이 뭡니까?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오늘 아침에도 한 6%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 들어가지 말고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선 후보 토론회 보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자주 썼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산화탄소 CO2예요. 탈원전과 또 기후변화, 탄소 이쪽은 다가오는 차세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지는 보성파워텍이나 어떤 우성이나 한솔홈테크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쪽 관련 기업들도 전망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테마별로도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일본의 국제 로봇전 관련해서 사실 뭐 로봇 테마가 조금 상승을 할 때는 확실히 로보로보와 로보티즈가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삼성 어떤 M&A, 어떤 해당 부분 사업 분야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ABL 바이오 시세 급등했던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대선 지금 이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양당 여야 후보가 모두 탈원전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보성 파워텍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탈원전 테마 자체도 있지만 이렇게 원전을 탈피하게 되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 어떤 특정 에너지 쪽도 함께 살펴볼 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었고요. 지금은 탈원전이 아니라 다시 원전으로 가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결국에 뭐가 많이 올랐나요? 자,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린 뉴딜 지수를 해가지고 수소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가오는 20대 대통령은 아마 다시 원전으로 복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과학자나 정치와 여러 역량 차이 같아요. 저는 탈원전도 좋고 원전도 좋고 이산화탄소, 수소 모든 가동한 에너지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정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육성돼야 되는 분야다. 그런 생각되고 우리가 주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가오는 것은 기후변화, 어떤 이산화탄소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시 포인트를 이렇게 반대로 짚었네요. 탈원전을 지금까지 정부에서 좀 외쳐왔다면 이제는 다시 원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도 있다라고 함께 에너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번 주 이벤트까지도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장세인데 오늘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달 전에 내외경제 시청자님들한테 중기적으로 제가 종목을 추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AS를 먼저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고에는 없지만. 네. 괜찮을까요? 네, 자, 우리 정말 환영입니다. 네네. 시청자 우리 박셀바이오를 제가 막 3만 원대 추천을 했어요. 그때가 한 2달 전에 내외경제 방송을 그만둘 때인데 지금 가격이 오늘 드디어 5만 원 돌파됐습니다.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박스 NK죠. 이 관련인데 추가로 재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은 5만 원 돌파되는 시점 5만 1,500원 우리가 익절했거든요. 익절했고 갭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갭이 얼마냐? 6만 원이에요. 오늘은 저항인데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제 영상 제가 나왔던 거 보면 제가 중기 추천드렸던 거 코롱생명과학에는 M10이나 아나페스 엠벤지자 수익 많이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나왔던 것이 박셀바이오 추천드렸는데 수익 20을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것이 아마 호텔신라예요. 우량주 섹터로 호텔신라 드렸는데 지금도 20을 하시고요. 교체할 종목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한항공하고요. 자, 대한항공은 빠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는데 우량주는 항상 또 중기주는 항상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때 사야 됩니다.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자, 저도 참 여행 좋아하고 베트남 좋아하고 미국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행 못 간 지가 2020년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뭐다? 대한항공하고 하나투어예요. 우리가 은행이자보다 수익을 좀 더 내야 되겠다. 우량주 하신다. 큰 자산 가지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우량주 매매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1,000만 원 이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모험적인 주식, 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급등주 매매로 한 달만 더블 노리는 종목 노려야 되지만 매덕 가지고 한다, 큰 돈 가지고 한다면 결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익성이 아니고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주식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대한항공 사라, 하나투어 사라 이렇게 강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난 종목 리뷰도 해주셨고요. 박셀바이오 오늘 5만 원 선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호텔 신라에 이어서 또 한 번 어떤 엔데미 기대해주죠. 지금 여행주 중에서는 하나투어 그리고 항공사주에서 대한항공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오늘 여행과 항공사 테마 모두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대한항공 일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일본 보고 이제 올볼 본다 그러면 주봉과 올봉 여러분 화면실 다들 보이시겠지만 약 2년간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나름대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저점이 가장 지금 25,000원이고 그 다음 저점이 26,000원이에요. 오늘 가격 27,500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량주 살 때 한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데 27,600원부터 얼마까지? 25,600원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는 참 안 빠져요. 조정도 안 나오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마음 편하게 하는 주식이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는 막 지금 8만 원 가격 좀 부담스러우면 여기서 3, 4% 정도 밀리는 구간 77,500원부터 75,000원 사이가 땡큐다 이런 가격 같아요. 이런 주식은 그냥 받아야 됩니다. 주봉과 올봉 보면 하나투어는 정말로 이 회사 재무제표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점점 호전되는 징후가 재무제표 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와 대한항공 은행보다 더 좋은 착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을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가격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은 25,600원 선에서 27,600원 선 범위 안에서 분할 매수로 물량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계적인 매수 전략 짜주셨고요. 하나투어는 정말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조금 체력이 좋은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세도 계속해서 상승불 켜내면서 금요일에 8만 원 선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8만 원 선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77,500원 선부터 매수 라인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도 전문가님처럼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가득 담겨 있는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정말 우리 모두의 어떤 고민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테마,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테마 중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5번지죠. 바로 인텔 관련이에요. 독일 작셀 알 한트주의 마스테부르크 지역에 공장 투자를 공식화하겠다 이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의뢰다 투자 공장을 정설한다 그러면 관련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인텔 관련은 인텔, 이거는 전 세계 양분화된 CPU의 두 시장 중에 거대 산맥이에요. 인텔이 독일에 투자한다 그러면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 이렇게 꼭 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해운업종 보면 BDI 지수 보지만 인도처럼 여러 가지 아멕스 지수나 여러 가지 볼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관련주는 결국에 하나마이크로는 먼저 보셔야 되고요. 자, 하나마이크로 차트를 보시면 역시 하나마이크로는도 월봉상, 일봉상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역시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혀 무관하게 지수가 아직 지수와 관계없이 일봉이 아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조정 나오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넷패스를 가져봤어요. 5G 관련주인데 이거는 역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막강 수준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KT나 SKT 그다음에 LG가 그다음에 동시에서 물러나면서 독점 제도가 더 가속화되면서 제품
R&D에 대한 투자가 좀 기대치만 그 못 미쳤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넷패스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개 더 본다 그러면 아나페스예요. 아나페스는 역시 제가 아마 내외 경제 통해서 중기지로 추천을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가결산 자료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은 4년간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데 아마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고 조심스럽게 아나페스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텔의 대규모 투자 소식 전해주시면서 관련된 어떤 반도체 장비 업종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5G 어떤 인프라 확대 관련해서는 넷패스 그리고 아나패스까지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내외경제TV에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조금 유념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거 같아요. 시청자님들이 어떤 투자 자금이나 투자 성향을 먼저 따져봐라. 돈이 내가 빚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윳돈으로 한다. 나의 경쟁 상대는 은행 이자보다 더 벌면 된다. 즉 1년에 10% 정도, 물론 10% 수익 내기 힘들어요. 올해 버핏 1년에 10%못 내니까요. 1년에 5에서 10%만 내겠다 그러면 우량주에 되고요. 또는 중미주에 되는데 우량주와 중미주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로 하느냐. 엉덩이로 합니다. 엉덩이. 금방 단타가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급등주. 1,000만 원 이하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1년에 10%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투자가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 하는데 수익값만 잘 잡고 이슈 관련 이쪽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두 개 모두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에 3월 달에 뭐다?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나올 기업. 부실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말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부, 3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월에는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부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점은 유의하셔야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든든한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은 아마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1.9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장 관망하자. 현재 시간 10시 42분이에요. 저 간발하다가 매수에 가담한다고 그러면 2시 이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볼업종과 종목의 테마는 아침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으로 좀 보시고 로봇 관련주는 약간 단타의 개념, 우량주는 하락폭이 커질 때 모아가는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 장 예상한다면 내일까지 지수가 빠질 수 있다. 오늘은 매수 강도를 3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일은 매수 강도 6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